확률하고 통계 예술에 있잖아 책에. 네. 요거는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정형화돼 있어. 그러니까 막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근데 이쪽은 공부한 내용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얘는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렵고, 그래서 얘는 처음 배울 때만 어렵고 보통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하면 여기는 틀리진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아. 그냥 막말로 이 수학적인 내용 이해 못해도 그냥 공식만 외워서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확률 쪽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경우의 수하고 확률 이렇게 나뉘는데 확률의 정의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전체가 6가지, 짝수가 3가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확률은 경우의 수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게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확률도 경우의 수를 내가 잘한다 그러면 뭐 그냥 커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경우의 수라고. 여기가 제일 어려워. 자, 요것만 잘하면 되는 과목이고, 어찌됐든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다른 과목보다는 확률과 통계는 좀 할만해. 자, 오늘 경우의 수 할 건데, 경우의 수 일단 개념 정리하고, 자, 경우의 수는 일단은 그냥 세는 거지.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 4, 5, 6 세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일일이 센다. 경우의 수 모든 문제를 세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풀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풀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면 일일이 세는 방법으로 하면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일이 세다 보니까 어떤 규칙성이 보이고 그 규칙들을 공식으로 정리한 것들이 있어. 우리가 이제 공식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일단은 경우의 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야. 오늘은 이제 공식에 대해서 쭉 쓸 건데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공식으로 문제를 풀 텐데 두 가지 어떤 문제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려.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일일이 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일일이 세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연습해 줘야 되는데 일단은 빠르게 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셀 수 있어야 되고 또 중복해서 세면 안 되고 일일이 셀 때의 주의해야 될 점은 중복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빠뜨리고 세면 안 된다. 빠뜨리지 않고 중복하지 않게끔 세는 게 포인트고. 자, 그리고 공식들 쭉 정리해보면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뭐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 있었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거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을 이름을 이렇게 붙여볼게. A 사건. 그다음에 동전을 던진다. 얘를 B 사건 해볼게. 그리고 이름을 이제 뭐 대문자로 A, B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 A 사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지? 걔네들 이렇게 중괄호로 쳐. 경우의 수를. 그다음에 B 사건. 동전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실제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써. 집합과 비슷하게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때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집합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잖아. 이쪽 경우의 수 쪽에서는 A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동전을 던진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A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거를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그리고 얘를 곱사건이라고 해. 곱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때 이거를 곱사건이라고 그러고 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의 경우의 수는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중학교 때 배운 거지? 동시에 벌어지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주사위가 6가지, 동전이 2가지, 12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문제가 만약에 자, 주사위하고 동전하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던져야 된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러면 주사위 던지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 동전을 던지는 게 2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니까 더해서 8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진 않을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된다. 이게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기. 첫 번째, n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자, 이거 뭐 잘 알 텐데, 이것도 중학교 때 한 거야, 우리. 자, 예를 들어서 3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몇 가지야? 한 가지? 아니, 세 가지. 세 가지? 우리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하지. 3명 이렇게 술자리가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서는 경우의 수가 3가지. 그럼 여기 한 명 섰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서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이렇게 되잖아? 그지? 동시에 벌어지니까 곱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우리 이렇게 했었어. 그러면 4명이 일렬로 선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4, 3, 2, 1 맞아? 5명이면 5, 4, 3, 2, 1 경우의 수를 하다 보면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매번 이렇게 같은 규칙성인데 굳이 뭐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막 네모 그리고 따질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일일이 쓰기 번거롭단 말이야. 좀 간단히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쓰는데 뭐라고 쓰기를 약속하냐면 느낌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부터 1까지 곱한다. 그럼 얘는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얘가 이제 뭐 팩토리얼 이렇게 읽는데 그냥 줄여서 5팩, 4팩 이렇게 읽어. 얘는 3팩. 그러면 n명을 일렬로 나열하면 n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사실 고1 때, 뭐 중학교 때 여기까지 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확통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원으로 나열. 그냥 일직선상에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탁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야.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순열 이렇게 부르는데, 원순열. 일단은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얘네들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거 일렬로 나열하면 4팩이니까 4, 3, 2, 1 곱하면 24가지인데 이 24가지 다 쓰기는 좀 그렇고, 이 중에 뭐 이거 나열했을 때 A, B, C, D 그 다음에 뭐 B, C, D, A C, D, A, B
DA, BC 뭐 등등등등등 해서 24가지가 있을 텐데 이 네 가지는 일렬로 나열할 때는 분명히 다른 거지. 왜냐면 여기는 A가 제일 앞에 서 있고 B가 제일 앞에 서 있고 뭐 분명히 틀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쓴 이 네 가지가 원으로 나열하면 똑같거든. A, B, C, D 그냥 여기서부터 쓸게. A, B, C, D, B, C, D, A 똑같아 보여? 달라 보여? 아니요. 같아 보여? 같아 보여 진짜? 이렇게 돌리면 돌리면 같지 그치? 이게 좀 이런 게 이제 적응이 필요한데 우리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 회전하거나 또는 뭐 이동하거나 해서 겹쳐지게 볼 수 있으면 똑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은 경우의 수라고 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똑같은 마크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하나를 예빈이한테 준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라 보통 그냥 두 개니까 이거 주거나 이걸 주거나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거 주나 구별이 안 되잖아. 이거는 한 가지로 봐야 돼.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거는 같은 경우의 수다. 이 부분이 경우의 수 할 때 좀 어려워. 적응이 필요해. 그래서 얘가 그냥 보기에 A가 여기에 있고 여기는 뭐 B가 여기에 있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회전하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경우의 수다. 일렬로 나열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원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회전해서 같은 게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지금 요 네 개가 중복되니까 근데 얘만 중복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B, A, C, D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거 순서만 바꾼 거.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시킨 거 뭐 A, C, D, B 뭐 또 A 이쪽으로 옮기면 C, D, B, A C 이쪽으로 옮기면 D, B, A, C 이 네 개도 지금 원으로 나열하면 똑같은 거거든. 각각의 매 경우의 수마다 네 가지씩 중복이 되니까 네 명을 원으로 나열하면 4팩한 다음에 중복되는 만큼 나눠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런데 4명을 나열하면 4개가 중복되고 5명을 원으로 나열하면 5개가 중복이 돼. n명을 n으로 나열하면 n번 중복되기 때문에 n분의 n팩이다. 일단은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자 n분의 n팩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조금 더 간단히 쓸 수 있는데 6팩을 6으로 나누잖아? 그럼 6팩이 6, 5, 4, 3, 2, 1인데 6을 약분시키면 5, 4, 3, 2, 1 5팩 남지 않아? 네. 그지? 반대로 5팩에다가 6을 곱하면 6팩이 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n팩에서 n을 약분시키면 n-1팩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원순위를 그러면 변명을 1로 나열한다 n-1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화장실 가고. 갔다.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 여기서 일렬로 나열하는 이 n명은 서로 다른 n명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사람을 나열할 때도 쓰고 물건을 나열할 때도 쓰는데 물건을 나열하다 보면 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이게 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일렬로 나열하는 걸 뜻하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자를 6개를 나열하는데 이렇게 같은 게 섞여 있다. 얘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때의 n명은
서로 다른 n개를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중복이 돼. 그냥 얘 5명 나열하는 거니까 5팩 이렇게 쓰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복이 되는데 얼마만큼 중복되냐면 A가 2개니까 2팩만큼, B가 3개니까 3팩만큼 이렇게 돼. 잠깐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치자. 아니 그냥 3개만 하자. 그냥 얘 구별하기 위해서 AA 똑같은데 A1, A2 이렇게 써볼게. 그럼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개니까 3팩 6개인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B 이렇게 6개인데 이거 A1, A2를 이렇게 구별을 안 하면 똑같은 A라 그러면 지워보면 이거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 똑같은 거고, 2개씩 중복된다. 지금 똑같은 문자가 2개 있다 보니까 얘네 자리 바꾸는 거 2팩만큼 중복이 돼. 만약에 A, B 이렇게 나열하잖아. 이걸 4팩, 그냥 얘네를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얘네를 늘어놓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가 3개면 3팩만큼 중복되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같은 문자가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개수만큼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4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n개 중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이때 이 n은 서로 다른 n개야. 서로 다른 n개. 이게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요 n이 같은 경우의 문제도 나왔었는데 교과 과정이 빠져서 이 선택지는 서로 달라야 돼. 그렇고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순열, 두 번째가 조합. 요거 이제 우리 고1 때 한 거야. 고1 때 순열이 n개 중에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순서를 고려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그러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걸 조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순서를 고려하면 순열이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면 조합인데,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순열, NPR, n개 중에 r개를 뽑는 조합, 이렇게 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는 고1 때 한 거고, 여기에 추가돼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중복해서 뽑는 순열, 이걸 중복 순열이라고 그러고, n 사이 r 이렇게 써. n개 중에 r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조합인데 중복이 가능하다. 중복 조합이라고 그러고, n h r 이렇게. 일단 이름부터 해보자. 얘가 뭐? 그냥 순열, 얘가 그냥 조합, 얘가 중복 조합, 얘가 중복 순열. 뭐 이름에 이제 중복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 오른쪽 거하고 왼쪽 거의 차이는 중복이 되냐 안 되느냐 차이야.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는 순서를 고려하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느냐 이 차이고. 이거 연습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 순서를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순열하고 조합을 구별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 볼게.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을 거야. 근데 그 대표가 하나는 반장이고
하나는 부반장이야. 근데 이게 1반이라고 하자. 근데 2반은 그냥 반장, 부반장 구별 안 하고 학급의 대표를 그냥 뽑을 거야. 얘네들은 뭐 반장, 부반장 그런 거 없어. 그냥 얘네 둘이서 똑같은 자격으로 반장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이때 이제 뽑는 경우의 수가 틀려. 이때는 10명, 일단은 지금 2명 뽑는 거니까 위에 거나 아래 거나 10명 중 2명 뽑는 거잖아. 네. 근데 이때는 순서를 고려하게 되고 이때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게 돼. 자,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한번 바꿔봐야 되는데 10명 중에 뭐 A, B, C, D 이렇게 이름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뭐 A와 B를 대표를 뽑았어. 여기는 A 뽑고 B 뽑는 거랑 B 뽑고 A 뽑는 거랑 틀려. 왜냐면 A 뽑고 B 뽑으면 A가 반장이고 B 뽑고 A 뽑으면 B가 반장이고 틀리잖아. 근데 만약에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뭐 A 먼저 뽑나 B 먼저 뽑나 차이가 없지. 자격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중복할 수 없잖아.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A 이런 게 안 된다고. 왜냐면 뭐 A 혼자서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이거 안 되니까 이런 건 중복이 안 되니까 P 아니면 C고. 자, 개념은 일단은 요 정도고 요거 연습할 건데 일단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연습할 거고 근데 이제 그냥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쓰긴 할게. 그 계산 방법이 n의 r제곱 이 계산 방법이 n 플러스 r 빼기 1c r 이렇게 되고 npr은 npr이 n부터 n n-1, n-2 이렇게 쭉 곱하는데 중요한 게 n부터 1자본 순으로 r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별거 아닌 게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다고 치면 이게 우리 중학교 때 방식으로는 이게 반장 이게 부반장이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서 반장 될 수 있는 사람이 10가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명 반장 됐으니까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기호로 쓰면 10명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2명을 뽑는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반장, 부반장, 회장 3명을 뽑아? 그러면 30P 3인데 반장이 30가지, 부반장이 29가지, 뭐 회장이 28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이런 식이면 뭐 15P 4 15 곱하기 14 곱하기 13 곱하기 12 이해되지? 그지? 중요한 게 NPR 그러면 n부터 1 작은 순으로 r번 곱한다. 근데 n부터 시작하면 r번째 게 요게 돼.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CR은 NPR을 계산하고 R팩으로 나누는데 요거 뭐 이제 설명은 안 할게. 고1 때 한 거라서 잠깐만. 그런데 요거를 이 팩토리얼 기호로 쓸 수 있거든. n팩을 n-r팩으로 나눠도 같은 계산이 나와. 실제 계산할 때는 요것만 쓰는데 얘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증명할 때 이게 이제 시험에 경우의 수 증명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뭐 증명 관련돼서는 NPR을 요걸로 써야 돼. 그래서 뭐 암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NCR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NPR을 R팩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이것도 이 팩토리얼로 표시하면 NPR이 N팩을 N-R팩으로 나눈 건데 R팩으로 그러니까 NCR은
얘를 나눠야 되니까 r팩 한번 붙여주면 돼. 계산은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볼게. 자, 보자. 이거를 잠깐 쓰자. 이거 써봐. 상자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공이 몇 개 될까? 일단은 뭐한 5개 그려볼까? 왜 넣으려고 그래? 상자에 공을 넣으려고 그래?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해석을 잘해야 돼. 공을 넣을 상자를 일단 아예 쉽게 가자. 2개만 그릴게. 네. 자, 공이 2개니까 상자를 2개 뽑아야겠지.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3상자 중에 2상자 선택해야 돼. 그러면 중복이 될까 안 될까? 상자 2개를 중복해서 뽑을 수 있어? 아니면 중복이 안 돼? 안 돼요. 중복돼. 상자에 공 2개 넣어도 되잖아. 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상자 안에 공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문제에 보통 설명이 돼 있긴 한데 그냥 우리가 뭐 상자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 그냥 아무 말 없으면 공을 뭐 2개 넣든 1개 넣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상자에 2개 들어갈 수 2개 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중복이 된다고 봐야 되고 중복은 H 아니면 파이잖아. 자, 순서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네. 없는데 이게 명확해야 돼 우리가.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 상관이 없는지 있는지는 직접 해보면 알아. 내가 A, B 상자를 뽑았어. 그거랑 A, B를 뽑았어. BA랑 AB랑 차이가 없어. 왜냐면 이 공이 똑같은 공이란 말이야. 얘가 1로 들어가든 아니면 B로 들어가든 공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지 A에 하나 들어가고 B에 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서 3H2가 돼. 근데 만약에 공의 개수가 이제 이렇게 6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이 개수가 2개면 3개 중에 2개 뽑는다라는 게 조금은 더 쉽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6개면 상자 3개 중에서 6개를 뽑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납득이 안 되거든.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6개를 뽑으라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얘네도 공 기준으로 얘네가
얘네 하나, 그러니까 얘네 각각의 상자를 지정해 줘야 되고 6개를 집어넣으려면 상자를 6번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공이 같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식이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공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다. (1, 2, 3, 4, 5) 기준으로 얘네들이 들어갈 상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세 상자 중에서 5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순서가 상관이 있게 돼.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거 이렇게 두 개 넣는다고 했을 때 A, B 상자를 뽑는 거랑 BA 상자를 뽑는 거랑은 다르다고. 왜냐면 이때는 1번 공이 A에 들어간 거고 이때는 1번 공이 B에 들어간 거라서 구별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상자 공 가지고 이런 연습을 해줄 수 있는데 순열 조합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요 세 상자 안에 공 요 2개를 넣는데 한 상자에 하나씩만 넣는다. 그때는 파이가 아니라 P가 되는 거야. 세 상자에 똑같은 공 2개를 넣는데 한 상자에 하나씩만 들어간다. 그럼 C가 되는 거고. 이 공 갖고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 돼. 요거는 개념을 좀 적어놓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왜 매번 연습하라고 하냐면 저거 가지고 문제 만들 수 있는 게 셀 수 없이 많거든. 우리 이제 문제집에 있을 텐데 A, B, C 우체통이 있어. 편지 10개를 집어 넣을 거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3 3의 70. 자, 이때는 이제 물어봐야 돼. 이 편지가 구별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봐야지 정확한 답을 쓸 수 있는 거고. 구별이 되는 편지라면 3의 70. 3, 8, 10이야. 아, 구별이 되는 거. 구별이 된다고 보면 똑같은 편지라면 H고. 이게 이제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그 명확한 게 아니라 대략 그냥 그런 거 같아 정도로 끝내면 기본 문제는 그냥 운 좋게 대부분 맞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난이도 올라가면 틀려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쉬운 문제를 풀 적에 이게 왜 파이인지 H인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꼼꼼히 생각해 보면 하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 이거 이제 이거 문제를 얘를 뭐 접시로 바꾸고 얘를 음식으로 바꾸고 되고 뭐 이렇게도 낼 수 있어. 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2명이야. 그 다음에 유권자가 10명이야. 투표를 해.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2파이 10. 2파이 10이라고 볼 수 있겠지. 2파이 1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얘가 상자고 얘가 공인 거지. 대부분의 문제들은 상자 공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 그래서 이거 갖고 연습 많이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함수 문제. X집합, Y집합 이렇게 있어. 요거는 좀 쓸게. 뭐 사실 5번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X집합에 1, 2, 3, 4가 있고 Y집합에 1, 2 이렇게 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몇 개일까? 기호로 답하면 자, 이 함수는 X가 Y를 선택하는 거지?
이 문제는 공이 상자를 선택하는 거고 네. 얘가 공이고 얘가 상자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함수는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상자라고 치면 1번 상자에 이 4개 공이 다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모양만 다를 뿐 같다고 볼 수 있지. 그죠? 그렇게 보면 5개 상자에 공 4개를 넣는데 공 4개에 상자를 하나씩 지정해 줘야 되고 네. 5개 상자 중에서 4개 상자를 선택을 해야 돼. 공을 넣기 위해서. 네. 근데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있어요. 순서 상관이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많이 헷갈려 하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공식을 알려줄 건데 자, 봐봐.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상자와 공으로 풀 거잖아. 공이 구별이 되면 순열, 공이 구별이 안 되면 조합. 일단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 이게 뭐 원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공이 구별이 되면 순열, 공이 구별이 안 되면 조합. 이렇게 하면 그래도 대부분 문제 적용이 되거든. 요거는 이게 상자고 이게 공인데 공이 구별이 되니까 순열이라고. 근데 이거 가지고 1대1 함수를 만들어라. 1대1 함수라는 거는 똑같은 함수 값을 가지면 안 된다. 기억나? 1대1 함수는 예를 들어 이렇게 갔으면 얘는 1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다 서로 다른 걸 찍어야 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 OH4. H? 일단 아. 뭘까? OC4. 자 일단 여기가 서로 다른 공이 얘가 공이잖아. 네. 공이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순열이야. 아.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P밖에 없잖아. 순열이 두 종류니까 5P 4인데 서로 같은 걸 찍으면 안 되는 게 이제 1대1 함수니까 중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상자인데 같은 상자에 얘네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복이 안 돼서 P가 돼. 근데 우리 이제 수 2에서 증가함수라는 걸 배웠잖아. 증가함수의 정의가 이거지. 이렇게 x 값이 크면 y 값도 커야 된다. 증가함수. 자, 요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5C4가 돼. 왜 그러냐면 봐봐. 자, 이 5개 중에서 1, 2, 3, 4의 짝을 선택해야 되잖아. 내가 1, 2, 3, 4 4개를 선택했다고 치자. 얘네들의 짝을 이렇게 4개를 선택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누굴 찍을지 순서 정해지잖아. 순서를 내 맘대로 정할 수가 없어. 이걸 만족하려면 1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만족하려면 1이 2로 가도 되나? 그러면 2는 어디로 가야 돼? 1보다 큰 데로 가야 돼? 이렇게 갔다고 치자?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돼? 갈 데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요걸 만족하면서 가려면 4는 제일 큰 데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거 만족하려면.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일단은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의 짝을 선택을 하고 나면 짝 지을 때는 선택 여지가 없다고. 이거 만족하려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C야.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증가함수는 증가함수인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건 뭐야? 일단 부등식 나오면 순서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근데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같아도 된다는 얘기지. 중복이 된다는 얘기고 h가 된다고. 자, 요거 일단은 뭐 애우는 것도 괜찮고 뭐 애우라고 이제 쓴 거긴 한데 집에 가서 매일같이 얘하고 얘 가지고 순열 뭐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순열 이 두 개 갖고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이게 온전히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순열 조합 일단은 뭐 요거 갖고 연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 배, 감이 있어. 이 중에 두 개를 뽑는다.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뭐라고 해야 될까? 3, 4, 2. 중복해서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과, 배, 감 그 세 개밖에 없는 거야 과일이 지금. 네. 이 중에서 두 개를 파이는 중복되는 거잖아. 네. 사과 두 개를 뽑을 수 없잖아. 사과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3 뭘까? 자, 3P2도 그러니까 3C2야 3P2야? 중복은 일단 안 돼. 3P. 3P2 그 얘기는 사과 뽑고 배 뽑는 거랑 배 뽑고 사과 뽑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야? 사과, 배를 선택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순서 상관이 없잖아. 뽑기만 하면. 이해되나? 자, 3 뭐가 되냐면 안 보이는구나. 이게 단순히 뽑기만 하면 C인데 두 개? 순서 상관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뽑기만 하는 거는 조합이야. 뽑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럼 이게 이제 순열이 되려면 사과, 배, 감 중 두 개를 뽑아서 뭐 A와 B에게 나누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돼. 뭐 사과, 배, 감 중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를 선택하여 A, B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때는 선택한 다음에 이제 나눠주게 되면 순서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3P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단순히 뽑기만 하면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사과, 배, 감, 과일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세 종류의 과일 중 그러면 종류가 세 개라는 얘기는 과일이 엄청 많은 거야. 사과 잔뜩 있고 배 잔뜩 있고 감 잔뜩 있는데 그
그 중에 뭐 10개를 산다. 10개를 산다. 그러면 사과만 10개 살 수도 있는 거지? 맞아? 새 종류 중에 산다. 문제 풀다 보면 뭐 종류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종류 중에서 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복이 될 수밖에 없어. 똑같은 걸 그러니까 사과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거는 뭐 하나밖에 못 사지만 사과가 여러 개 있는 데서 중복이 되는 거고 3개 중에 10개를 사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사과 9개 사고 배 1개 사는데 배 먼저 사느냐 사과 먼저 사느냐 순서 상관없잖아. 그래서 순서 상관이 없고 중복되기 때문에 3H10이야. 뭐 이런 식이고 자, 그런데 똑같이 사과, 배, 감, 세 종류 과일 중에서 10개를 사는데 각 과일을 적어도 1개 이상씩 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1개 이상씩 산다는 얘기는 사과, 배, 감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바구니에다가 사과와 배와 감을 미리 하나씩 넣어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구잡이로 뽑으면 사과, 배, 감이 하나씩은 들어있게 되겠지. 그럼 이거 바꿔 해석하면 내가 지금 10개를 사는 게 아니라 이미 3개는 정해진 거잖아. 실제로 7개 사는 거지. 그래서 세 종류 과일 중에서 7개를 사는 경우의 수 이렇게 봐야 돼. 3개는 이미 산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문제에 각 과일을 적어도 2개 이상씩 사야 된다. 그럼 답이 뭐가 될까? 3H4. 3H4. 6개는 이미 산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자, 요거를 요 세모친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 했을 때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똑같이 3H10이 나와. 똑같은 문제야. 왜 똑같냐면 자, 사과의 개수,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사야 되는데 사과를 X개 사고 배를 Y개 사고 감을 Z개 산다고 보면 이거 다 더한 게 10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하고 요 10개 과일을 사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엮어서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하다시피 할 거야. 그렇게 되고 이때 x, y, z는 과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 그러면 보통 자연수지.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자연수인데 빵개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의 개수 그랬을 때는 0, 1, 2, 3, 4 이렇게 얘기해. x, y, z가 그러니까 물건의 개수가 0, 1, 2, 3, 4일 때 답이 이렇게 되고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x, y, z가 1, 2, 3, 4 자연수면 이게 사과의 개수, 배의 개수, 감의 개수라고 했잖아. 사과, 배, 감을 1개 이상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랑 똑같은 거지. 답이 3H7 이렇게 된다. 자,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앞으로 문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7이다. 그리고 x, y, z가 이거를 0, 1, 2, 3, 4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 2, 3, 4는 자연수잖아. 0, 1, 2, 3, 4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얘기해. 의미 아닌 정수. x, y, z, w가 의미 아닌 정수야? 이거 방정식의 해의 개수 몇 개일까? 4H7 4H7. 해석할 때 뭐라 그래? 사과, 배, 뭐 감, 포도 네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7개를 사는 경우의 수.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 여기까지 정리하고 똑같아 봐봐. 그 프린트. 1번에 6명이 원형 탁자에 앉는데 1번 6명 가족이 원형에 둘러앉는 경우였어. 원으로 나열하는 거니까 6-1패 이렇게 답을 쓰는데 계산은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다.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부모를 이웃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6명을 나열한다는 얘기잖아. 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부모 2명을 이웃하는 방법은 부모가 A, B라고 치면 A, B, B, A 두 가지가 있지? 2패.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3명을 이웃한다. 그럼 A, B, C, A, C, B, C, A, B, C, B, A, B, A, C, B, C, A 이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 6가지인데 결국에 뭐하고 똑같아? 3명을 이웃한다는 얘기는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여기서 뭐 4명을 이웃시켜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4팩인가 그냥. 그러니까 부모 2명을 이웃해라 2팩. 나열하는데